대표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요즘 AI가 대세라고 해서 전 직원 챗GPT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도 불렀습니다. 실습도 했고요. 직원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와, 보고서가 바로 나오네요. 회의록 정리가 이렇게 빨라진다고요? 이제 우리 회사도 AI 시대에 올라탔네요. 그날 교육장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표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우리 회사도 AI 전환이 시작됐어. 그런데 한 달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씁니다. 회의록은 여전히 사람이 정리하고요. 제안서는 작년 파일을 복사해서 고칩니다. 고객 상담 내용은 각자의 메모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님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니, AI 교육까지 했는데 왜 안 쓰는 겁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써보긴 했는데요. 우리 업무에 딱 맞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자료를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결국 예전 방식이 더 편합니다. 여기서 많은 경영자들이 착각합니다. 직원들이 변화에 소극적이구나. 교육이 부족했구나. 더 좋은 AI 도구를 사야 되겠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AI 도구도 아닙니다. 문제는 AI가 회사 안에서 일할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를 도입하는 회사는 많아집니다. 하지만 AI가 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은 AI를 샀느냐가 아니라 AI가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게 만들었느냐에서 갈라집니다. 오늘은 AX를 준비하는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바로 AI 하네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AI가 대세라고 해서 전 직원 챗GPT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도 불렀고 실습도 했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와, 보고서가 바로 나오네요. 회의록 정리가 이렇게 빨라진다고요? 이제 우리 회사도 AI 시대에 올라탔네요. 그날 교육장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대표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우리 회사도 AI 전환이 시작됐군. 그런데 한 달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고서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쓰고 있고 회의록은 여전히 사람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는 작년 파일을 복사해서 고칩니다. 고객 상담 내용은 각자 메모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님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니, AI 교육까지 했는데 왜 안 쓰는 겁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써보긴 했는데요. 우리 업무에 딱 맞게 쓰기가 어려워요. 회사 자료를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더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예전 방식이 더 편합니다. 여기서 많은 경영자들이 착각합니다. 직원들이 변화에 소극적이구나. 교육이 부족했구나. 더 좋은 AI 도구를 사야 되겠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AI 도구도 아니고요. 문제는 AI가 회사 안에서 일할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를 도입하는 회사는 많아집니다. 하지만 AI가 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AI를 샀느냐가 아니라 AI가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게 만들었느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AI를 준비하는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바로 AI 하네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가 AI를 도입합니다. 챗GPT를 씁니다. 클로드를 쓰고 제미나이도 씁니다. 회의록 요약 도구도 붙이고 문서 작성 도구도 써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착각이 생깁니다. 우리도 AI 도입했으니까 AX를 하고 있다. 아닙니다. AI 도입과 AX는 다릅니다. 도구 도입은 말 그대로 도구를 사서 쓰는 것입니다. 일부 업무는 빨라질 수 있죠. 보고서 초안이 빨리 나오고 이메일 문장이 다듬어지고 자료 조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AX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일입니다. AX는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 의사결정 구조, 조직 문화까지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AI로 보고서를 빨리 쓰는 것은 도구 활용입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보고 체계가 바뀌고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팀장이 검수하고 임원이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보고 체계에 반영된다면 그때부터 AX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 차이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AI 도구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AI로 업무 전환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구분하지 못하면 AI 예산은 계속 쓰는데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AI 교육 직후에는 모두가 기대합니다. 직원들은 신기해하죠. 팀장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대표님은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테스트는 교육 당일이 아닙니다. 진짜 테스트는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직원들은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신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AI가 쓸모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AI가 업무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교육장에서는 AI를 쓰죠.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으로 돌아오면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 자료를 어디까지 넣어도 되는지 모릅니다. AI 답변이 맞는지 검수할 기준이 없죠. AI로 만든 결과물을 상사가 인정해 줄지 불확실합니다. 팀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협업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직원 입장에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예전 방식이 편하다. 이것이 AI 교육 이후 회귀 현상입니다. 많은 회사가 여기서 멈추죠. 교육은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조직의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AX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AI 교육은 불을 붙이는 점화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연료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경영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직원들이 AI를 안 쓰지? 교육까지 시켜줬는데 왜 그대로지? 우리 조직은 변화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이렇게 직원 탓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직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인 것이죠. AI가 들어갈 업무 구조가 없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AI를 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AI를 쓸 것인가? 어떤 데이터는 넣어도 되고 어떤 데이터는 넣으면 안 되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가 검수하는가? AI로 줄어든 시간은 어디에 재배치할 것인가? 좋은 활용 사례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실패 사례는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등등 이런 질문에 답이 없으면 직원들을 AI를 지속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일수록 더 명확한 작업 환경이 필요합니다. 전동 공구를 사줬다고 해서 현장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작업 순서, 안전규칙, 품질 기준,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경영자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AI를 써라 라는 구호가 아니라 AI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AI를 써야 할까? 챗GPT가 좋을까? 클로드가 좋을까? 제미나이가 좋을까? 사내 챗봇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RAG를 붙여야 하나? 에이전트 솔루션을 사야 하나?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AI 도입은 도구 비교에서 멈추게 됩니다. AI를 준비하는 경영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어떤 업무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참고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일할 것인가? 어디까지 자동화하고 어디서 사람이 승인할 것인가? 결과물은 어떤 기준으로 검수할 것인가? 실패하면 어떻게 기록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면 AI는 더 이상 IT 도구가 아닙니다. 경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운영의 문제가 됩니다. 조직 설계의 문제가 됩니다. AI 도입의 성패는 어떤 AI를 쓰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AI가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느냐에서 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하네스입니다. 하네스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일하는 작업장입니다. AI 모델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데이터, 도구, 프로세스, 기억, 검수, 권한, 보안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AI가 무엇을 보고 일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무엇을 기억할지, 결과물을 어디에 남길지, 누가 검수할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개선할지, 이 전체 실행 환경이 한에 쓰입니다. 사람도 똑같죠. 뛰어난 직원을 뽑았다고 바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고요. 보고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 기준이 있고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델만 가져오는 것은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AI가 회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네스입니다. AI 모델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엔진만으로 자동차가 달리지는 않죠. 핸들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계기판이 있어야 합니다. 연료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차체와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장치도 있어야 하죠. AI도 똑같습니다. AI 모델은 예측하고 생성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그 엔진이 회사 업무를 실제로 움직이려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권한과 보안도 있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업무 로그가 남아야 합니다. 엔진만 좋다고 차가 되는 것이 아니죠. 모델만 좋다고 AX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기업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모델을 찾고 더 강한 솔루션을 찾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엔진이 아니라 주행 시스템입니다. 우리 회사의 AI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어떤 도로 위에 움직이는가? 브레이크는 있는가? 운전자는 누구인가? 계기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AX는 도구 구매가 아닙니다. AX는 회사 운영 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회사의 일하는 방식, 정보 흐름, 의사결정 구조, 검수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다시 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회의는 이렇죠. 누군가 자료를 만듭니다. 회의를 하고 회의록 정리를 합니다. 다음 액션은 말로만 남습니다. 다음 회의 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AX 관점에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회의 전 AI가 각 부서의 자료를 요약합니다. 회의 중 AI가 핵심 발언과 결정 사항을 구조화합니다. 회의 후에 AI가 담당자, 기한, 후속 액션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 전에는 미완료 항목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런 단순한 회의록 요약이 아닌 것이죠. 회의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AX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권한, 로그, 검수를 연결합니다. AI 도입이 아니라 AI가 일하는 회사의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AX의 본질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입니다. 금융회사는 AI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신뢰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 부정확한 요약 하나가, 규제에 맞지 않는 표현 하나가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AI를 단순 챗봇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융 어드바이저의 업무 흐름 안에서 AI를 넣었습니다. 고객 미팅 전에는 필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내부 지식을 검색하고 고객 상담 후에는 미팅 내용을 요약합니다. CRM 기록과 후속 이메일 작성까지 연결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AI가 답변을 잘했다가 아닙니다. AI가 실제 업무 루프 안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고객 이해, 내부 지식 검색, 상담, 미팅 요약,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이 흐름 안에서 AI가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네스입니다. AI를 따로 쓰는 것이라 업무 안에 넣는 것. 기업 AX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건 스탠리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 팀의 98% 이상이 내부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단순한 사용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말 쓸모가 있다면 조직은 스스로 쓴다. 직원들이 AI를 안 쓰는 이유는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업무에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면 안 씁니다. 검수 기준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 씁니다. 기존 업무의 흐름을 끊으면 귀찮아서 안 씁니다. 반대로 AI가 실제 업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고 시간을 줄여주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면 조직은 스스로 사용합니다. 경영자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강제 사용 캠페인이 아닙니다. AI 사용료를 높입시다라는 포스터도 아닙니다. 직원들이 안 쓸 수 없을 만큼 업무 안에 녹아든 AI의 구조입니다. 그때 채택률은 따라서 올라옵니다. 다음 사례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전사적으로 도입한 후 2달 안에 750개의 GPT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죠. 하지만 여기서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750개를 만들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봤다는 점입니다. 법무팀은 계약 검토와 정책 검색에 AI를 활용하고 연구부문은 논문, 데이터, 실험 설계 지원에 AI를 활용합니다. 제조부문은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공급망 리스크 예측에 AI를 연결합니다. 브랜드와 상업 부분에서는 시장 분석, 고객 세분화, 콘텐츠 생성과 캠페인 분석에 AI를 활용합니다. 즉 AI를 한 부서의 실험 도구로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체의 업무 방식 안으로 확장했습니다. 이것이 경영자 관점의 AX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AI를 써봤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가 AI로 재설계되고 있는가? 모더나 사례는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모더나가 750개의 GPT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회사도 무조건 GPT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핵심 업무를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경영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750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7개의 업무를 찾으십시오. 영업 제안서, 고객 상담 요약, 회의 의사결정 정리, 마케팅 캠페인 분석, 계약 검토 보조, 교육 자료 제작, 월간 경영 보고. 이런 업무는 반복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성과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회사 전체를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반복되고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검수 기준을 만들기 쉬운 업무부터 바꿔야 합니다. AX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반복 업무 하나를 실제로 바꾸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사례는 클라나입니다. 이 사례는 AI 자동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클라나는 AI 고객 상담 어시스턴트를 도입했고 첫 달에 230만 건의 고객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상담의 3분의 2를 AI가 맡았고 해결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 숫자죠. 고객센터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군. 상담 속도가 빨라졌네. AI가 사람 수백 명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AI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숫자만 보고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고객 상담에는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감정이 섞인 문제, 예외 상황, 민감한 불만,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클라나의 사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동화의 성공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화 이후의 품질 관리와 인간의 개입 설계까지 봐야 합니다. 클라나의 숫자는 놀랍습니다. 230만 건 처리, 고객 상담의 3분의 2 자동화, 평균 해결 시간의 단축. 하지만 숫자만으로 고객 경험의 모든 가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화가 많아졌다고 해서 항상 고객이 더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상담은 빨라졌지만 고객의 감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줄었지만 브랜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 문의는 잘 처리했지만 복잡한 문제에서는 고객이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AX는 자동화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을 봐야 합니다.
예외 상황을 봐야 하고 인간 상담이 필요한 지점을 봐야 합니다. AX가 잘하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이 더 잘하는 일은 사람에게 남겨야 합니다. AX의 목적은 사람을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닙니다. AI와 사람이 함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이죠. 자동화는 수단입니다. 고객 경험과 신뢰가 목적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AI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AX의 핵심은 역할 분담입니다. AI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단순 문의 응대, FAQ 답변, 배송 조회, 비밀번호 재설정, 문서 초안 작성, 반복 데이터 정리. 이런 업무는 AI가 빠르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 감정 대응, 리스크 판단, 복잡한 문제 해결, 고객의 맥락을 읽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런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AI로 사람을 얼마나 줄일까가 아닙니다.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AI와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입니다. AI는 효율을 높이죠. 사람은 가치를 더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고객 경험이 좋아집니다. 무조건 자동화하는 회사가 아니라 무엇을 자동화하고 무엇을 사람에게 남길지를 아는 회사가 진짜 AX에 가까워집니다. AI는 사무실 안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 회의록 요약, 이메일 작성만 AI라고 생각하면 AI의 가능성을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국내 현장도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제조 현장, 물류 현장, 고객 접점,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까지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드론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로봇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점검합니다. 센서와 IoT가 설비 상태를 기록합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찾고 품질 문제를 예측하고 작업 현황을 시각화합니다. AX는 책상 앞에서 문서만 빨리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의 판단 근거를 데이터로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의 감에만 의존하던 업무를 AI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AX는 사무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GS건설식 현장 AX 사례를 봅시다. 이 변화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드론, 로봇, IoT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영상, 이미지, 수치 데이터를 AI가 분석합니다. 그 결과로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하자 가능성을 탐지하고 공정 최적화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드론을 띄웠다, 로봇을 도입했다, 태블릿을 쓴다. 이것만으로 AX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장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현장 담당자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부분이 많았죠. 물론 현장 경험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험 위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AI 분석이 붙습니다. 판단의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현장 AX입니다. 기술을 현장에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판단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AX를 5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 단계입니다. AI를 처음 접하고 가능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생산성 단계입니다. 보고서, 회의록, 자료 조사처럼 개인 업무 시간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팀 워크플로우 단계입니다. 팀 단위 반복 업무 흐름 전체에 AI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 하네스 단계입니다. 지식, 권한, 검수, 로그, 자동화 도구가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개선 조직 단계입니다. 실패와 성과가 기록되고 조직이 지속적으로 더 똑똑해지는 단계입니다. 많은 기업은 1단계와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AI 교육을 했다. 직원들이 보고서를 조금 빨리 쓴다. 여기서 끝나면 AX가 아닙니다. 진짜 AX는 3단계부터 시작됩니다. 팀이 업무 흐름이 바뀌고
조직의 운영 체계가 바뀌고 실패가 다음 개선에 쌓일 때 기업은 AI를 쓰는 회사를 넘어 AI로 개선되는 회사가 됩니다. 자, 1단계는 체험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감정은 이것입니다. 와, 신기하다. 직원들이 챗GPT를 처음 써봅니다. 문서가 요약되고 이메일 초안이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정리됩니다. 데이터 분석 방향도 제안받습니다. 이 단계는 꼭 필요합니다. AI를 직접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 AI 전환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죠.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놀라야 하죠. 가능성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신기해했다고 해서 조직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체험은 출발점입니다. 성과가 아니고요. AI 교육의 목적은 감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업무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어떤 반복 업무를 바꿀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볼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체험은 필요하지만 체험에 머물면 안 됩니다. 2단계는 개인 생산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원 개인의 업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이메일 초안, 자료 조사와 정리, 엑셀 데이터 분석, 이런 업무에서 AI는 매우 강력합니다. 예전에는 5시간 걸리던 일이 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체감이 큽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도 즉각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해서 조직 생산성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따로 AI를 잘 쓰는 것과 팀 전체 업무 흐름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직원 한 명이 회의록을 빨리 작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정 사항이 다음 액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직의 실행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단계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진짜 AX로 가려면 개인 업무를 넘어 팀의 워크플로우로 확장돼야 합니다. 3단계부터 진짜 AX가 시작됩니다. 팀 단위의 반복 업무 흐름 전체에 AI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을 봅시다. 고객 상담을 하죠. 상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안서를 만들고 후속 이메일을 보냅니다. CRM에 기록됩니다. 이제 전체 흐름에 AI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조사, 콘텐츠 기획, 광고 카피 작성, 성과 분석과 다음 캠페인 제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은 채용, 평가, 온보딩, 교육 자료 제작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팀은 문의 접수, 분류, 답변, 만족도 분석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AI를 한 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입력, 처리, 검수, 출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팀의 반복 업무가 AI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는 것. 여기서부터 기업은 AI 활용이 개인기에서 조직 역량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조직 하네스입니다. 이 단계에서 AI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회사 차원에서 만듭니다. 사내 지식 저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권한과 보안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검수 기준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업무 로그와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AI는 더 이상 개인이 가끔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조직의 업무 환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AI가 참고해야 할 지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결과물은 사람의 검토와 승인을 거칩니다. AI가 수행한 업무는 로그로 남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기록됩니다. 이것이 하네스입니다. 기업에서 하네스가 없으면 AI 활용은 터집니다. 부서마다 따로 쓰고 직원마다 다르게 쓰고 성과도 기록되지 않고 실패도 반복됩니다. 조직 하네스는 AI 활용을 통하기 위해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AI를 더 과감하게 확산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 5단계는 자기 개선 조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I 활용 결과와 피드백이 축적됩니다.
어떤 업무에서 시간이 줄었는지 기록됩니다. 어떤 프롬프트가 잘 동작했는지 남습니다. 어떤 자동화가 실패했는지 기록됩니다. 고객 반응과 성과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업무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때부터 조직은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실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다음 개선으로 쌓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조직은 실패를 숨기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죠. 하지만 자기 개선 조직은 다릅니다. 실패 사례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업무 템플릿을 고도화합니다. 검수 기준을 수정합니다. 다음 실행에 반영을 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실수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조직의 구조로 남기느냐입니다. 이것이 자기 개선 조직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X는 AI를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이제 최신 모델 이름만 외우면 안 됩니다. 물론 모델도 알아봐야 하죠. 도구도 써봐야 하고 직접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모델을 고르기 전에 업무 흐름을 봐야 합니다. AI가 일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AI 도입은 목표가 아니고 AI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기업 간의 격차는 어떤 AI를 쓰느냐에서만 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 업무 구조를 만들었는가? 누가 더 좋은 사내 지식 체계를 만들었는가? 누가 더 명확한 검수 기준을 만들었는가? 누가 더 빠르게 실패를 기록하고 개선하는가? 여기서 격차가 날 것입니다. AI는 도입이 아니라 AX 설계가 경쟁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경영자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AI 도구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AI가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AX가 시작됩니다.